존경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지난 1년간 41만 구미 시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각계각층의 성원이 결집되어 만들어낸 구미시의 자랑스러운 승리입니다. 또한 2023년 첫 지방 일정으로 구미의 초청에 답해 주시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길을 제시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구자근 국회의원님, 김영식 국회의원님 등 지역 정치권의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구미시장 취임식에서 미래 비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박정희 대통령 105돌 탄신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구미시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감히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비수도권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의 구자근 국회의원님, 김영식 국회의원님, 안주찬 구미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모든 도시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았으며 구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의 기관, 단체, 언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호공과대학교를 비롯하여 경북, 대구의 거의 모든 주요 대학과 연구소가 원팀이 되어 소재 부품 분야에서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등 수많은 노력과 간절함이 하나로 모여서 구미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단지는 생산 유발 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 유발 6,555명이 기대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시스템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전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이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과 함께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동반 성장을 이끄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개 숙여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미의 새로운 미래 50년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반도체 특화단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제가 7월 1일 날 취임식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바로 1호로 제가 갔는 데가 SK 실트론이었습니다. 아까 피성호 본부장님 만나가지고 이거 됩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참 이게 어려운 과정이고, 그 전에 이제 선거 때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K 반도체 벨트라는 게 뭐 있었습니다. 그게 K자가 청주하고 온양까지 오고 그 밑에 구미는 배제가 되고 안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에서 정말 저는 이게 안타깝고, 왜 구미가 배제되었느냐, IT의 역사가 53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미 도시가 배제했나, 정말 이거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K 반도체 벨트 그 K자를 구미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 SK 실트론도 있고 원액 QNC도 있고 또 LG 이네텍도 있어서 해야 된다고 그걸 늘리는 그에 집중하고자 했었는데, 그 와중에 정부에서 첨단 전략 산업 육성법을 개정을 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집중하겠다, 특화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기업, 우리 SK실트론이나 여기 LG노텍이나 있는 기업도 수도권에 만약에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게 지방에, 안 그래도 지방에 있는 것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그리 되면은 이게 있는 것도 올라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있는 것 지키는 게 1차 목표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SK실트론도 앞으로 최태원 회장님도 오시고 대통령 모시고 MOU도 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또 용적률 상향, 또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 SK실트론이 또 새로운 분야가 뭐가 있다 합니다. 뭐 실리콘 카바이트인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도 새로운 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R&D 프로젝트도 SK실트론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더 집중을 하고 플러스해서 또 우리가 비어 있는 5공단 2단계라든지 1공단에 또 비어 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면은 과감한 혜택이 지원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미공단의 산업단지가 혁신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금 수도권에 많이 이제 뭐 민간 투자가 560조인가 하고 우리는 4.7조가 하니까 그거는 크고 우리는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애정어린 염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은 용인에 하겠다는 것은 42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이고 우리는 곧 투자하는 MOU만 그렇습니다. MOU 체결 금액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용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구미에도 새로운 뭔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이제 국책 프로젝트이고 뭐 정부의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쉬운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 내역에 넣어달라 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의 가이드라인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R&D 센터를 짓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방사청장님 그다음에 경상북도 구미시 해서 방산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국가 예산 한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기술 개발하는데 지원을 할 것이냐. 우리 방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 한 190개 정도 되는데 메이저 우리 LIG 넥슨하고 하나 시스템은 뭐 자생이 되고 잘 되지만 체계 업체는 잘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은 기술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방산이라는 게 그 인증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걸 또 서울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인증 시설들이 아마 구미에 센터를 거점을 해서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경기도 기업들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도 한 기업이 구미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저도 직접 만난 적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방산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 용적률 상향, 또 예타 면제,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렇게 패키지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업의 경우에 우리 예컨대 SK실트론도 공장 짓는데 이제 용적률 완화돼서 더 집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세액 공제도 그 기술에 따라서 최첨단 기술, 국가 전략 기술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액 공제가 훨씬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지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5공단 2단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가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예타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예컨대
뭐 아직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저 북구미에서 군위 JC 고속도로 이런 걸 예타 면제를 저는 해야 된다.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발굴해서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업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구체적 발전 방안은 이런 산업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뭐 정주 여건 이런 쪽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게 공공 재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정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함에 있어서 전력이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하고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세액 공제가 필요하고 또 예컨대 뭐 정주여건이 필요하면 정주여건이 필요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산자부 그리고 각 지역 뭐 용인평택 우리는 구민은 우리대로 반도체 산업 추진단인가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민간의 투자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아마 구체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인은 42년까지 앞으로 23년이니까 거의 뭐 한 20년 계획이니까 그는 장기전이고 우리는 투자 MOU를 체결한 것만 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앞으로 우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 하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반도체 산업을 초격차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이러한 제도화를 해서 이렇게 육성하겠다 하는 게 정부의 전략인 것 같고요. 그게 뭐 미국에서 뭐 여기 지라 저기 지라 한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국제 흐름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백홍주 우리 공동위원장님이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예, 삼성전자 사장님 출신이고 또 중국의 공장을 직접 지으신 분이고 백홍주 위원장님 뭐 실제로 뭐 미국에서 그래 이래 합니까? 뭐 그거는 제가 미국 반도체 뭐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아시는 바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 이제 공장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흐름 자체는 저희가 뉴스에서만 보는 것만 봐도 용인에다가 뭐 100몇십 조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다가 같은 비율의 공장을 져야지만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에만 졌을 때 미국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나중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공장은 분산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거기에 그 정도의 비율에서 한국에서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계속 한국에다가 일정 비율의 공장 계속 늘려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내에 이제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 받침이 같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 수도권 위주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벨트를 잘 아시다 보시면은 용인 화성 지역이 가장 이제 많이 됐었고 이제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평택하고 양성의 그전에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완전히 영남 이남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에 큰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갖고 있던 크고 작은 어떤 반도체 관련 기업들하고 이것이 다 묶어지게 되면은 역으로 저는 미래 좀더 저희가 국민시 입장에서 좀 더 큰 꿈을 꿔도 되지 않냐. 그래서 지방 정말 분산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튼튼한 소부장 기업들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 시장님이 아주 전략을 정말 잘 세우신 게 소부장부터 먼저 여기서 잡아놔야지 큰 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소부장이 정말 튼튼해지면은 실제로 용인하고 뭐 평택에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여기 안 내려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용수를 하든지 제가 중국 가서도 저가 다 삼성전자 공장을 여러 개 많이 졌는데 이렇게 용수, 전기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풍부한 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도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남한강 축제 이런 데서 완전히 다 막혀 있어. 이제 너무 용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공장을 늘어난다는 건 일단 의지지. 아마도 훗날 되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건 뭐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나는 뭐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다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쪽은 국내도 여전히 그런 국내에 갖고 있는 인력 인프라가 사실 지난 3, 40년간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 위주로 인력들이 많이 키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쉽게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계속 저희가 더 경쟁력을 계속 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 정도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안 그래도 여기 기자회견장에 오기 전에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사실은 2조 3천억은 실리콘 웨이퍼 기준으로 2조 3천억 투자를 하기로 대통령님 모시고 MOU를 체결했는데 실은 거기 가려진 게 그 2천억을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에 투자가 결정이 됐고 지금 집행 중입니다. 이미 그 2천억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2조 5천억인 셈이죠.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전력 반도체 쪽에 그 R&D도 하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리콘 카바이드도 향후에 사실 CAGR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3년 전에 듀퐁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 R&D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걸 지금 비즈니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 사업의 초기 단계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도 그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운영하는데 미국에 파견된 한국 엔지니어의 역량이 없었다면 빠르게 이렇게 안정화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낼 정도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 카바이드도 저희가 실리콘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향후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투자와 R&D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개별적으로 저희 원익 QNC 자체의 R&D 계획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반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구미가 특화 단지가 선정이 됐을 때 지금 시드는 학교나 지금 또 시 정부하고 모든 곳에서 힘을 모아서 이제 시드와 같은 것들 자꾸 그런 연구단체에 왔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유치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걸 갖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관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많은 플러스 하나 해야 될 게 먼저 여기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던 반도체 전체적인 그 구조들이 지금 지방으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R&D를 갑자기 내려왔을 때 많은 R&D 사람들이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정주 요건 다 개선시키겠지만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갭들 속에서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다는 먼저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여기 많은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회사가 많이 생겨야 되는 게 먼저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부터 먼저 그러니까 공장 유치부터 먼저 선행되면은 연구개발은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까 환경이 있다는 것, 지금 산업공단,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런 것에 좋은 혜택을 속에서 이번에 그런 어떤 화두도 아주 크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거기서 성장 모멘트가 더 생기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예, 새로운 기업들이 반도체 특화 단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와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서울에서 반도체 기업 모셔놓고 투자 설명회, 세미나 또 포럼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미를 마케팅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5단지 2단계에 그 말씀하신 그런 업종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화 단지를 저희들이 전력 질주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제 완화를 또 산자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 특화 단지 선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주셨고 41만 구미 시민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염원을 해 주셨고요.
또 우리 지역의 구자건 국회의원님, 실제로 산자위원이시고 또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세 분야 있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있었지만 우리 구미를 지켜내고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지정되도록 한 데는 우리 지역의 당대표 비서실장님 정말 큰 역할, 이게 지키는 게 정말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선정되도록 지키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또 김영식 국회의원님도 원내 부대표시고 작년에 예결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공식화를 하고, 또 두 분이 국회 포럼도 반도체 포럼도 해가지고 산자부 차관님 오셔서 또 협의도 하고 이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결정적인 것은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구미 오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게 행운과 또 천운이었다. 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구미에 오신 거는 정말 우리로 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구미에 정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도와주신 그걸 봐서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구미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미래 50년의 발전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걸 통해서 대구 경북이 다시 중심에 서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뭐 저희들 보면 지역에서 뭐 이렇게 뭐 반목도 있었고 뭐 이렇게 서로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서로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이런 게 굉장히 구미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되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저도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방산 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 단지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구미공단은 섬유, 전자로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는 업종이 다각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도 분명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방산도 우리나라 전체 방산에 구미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케미칼 부분도 2차 전지 부분도 LG BCM과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투자가 되지 싶고 업종이 여러 가지 다양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시장님과 국회의원 분들께서 여러 업종을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방산 클러스터는 지금 대기업으로는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있는데 이 두 개 업체를 축으로 해서 더 많이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중소기업들도 더 투자가 되고 늘어나지 않겠나는 예상을 해보고 또 반도체 특화 단지가 됨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구미에 정주 여건이 좋습니다. 전기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시작으로 해서 한 개 한 개 유치가 되고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반도체 총격차 인력 양성을 10년에 걸쳐서 2만 명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특화단지는 그 중에서 소재 부품 분야에 집중을 해서 5년간 3,300명, 10년간 약 6,600명 정도를 양성해서 경북도에 또는 대한민국의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직자 교육 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역의 기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한 이런 인력 양성을 약 5년에 걸쳐서 1,000명, 그 다음에 고졸자, 대졸자, 즉 학사, 고졸 엔지니어 인력을 약 5년에 걸쳐서 2,000명, 그 다음에 R&D, 미래기술 먹거리를 위한 R&D 인력을 약 300명 정도로 5년에 걸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금호공대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경북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같이 모든 합력하여 저희들이 성과를 이루는 각오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처음에 이제 경상북도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장을 이제 뭐 도지사님이나 구미시장님하고 함께 하면서 처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소재 부품 쪽으로 특화시키자. 왜 처음부터 팹이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건데 사실 구미가 오랜 동안 약 한 50년 가까이 IT 산업들이 그 기초적으로 많이 가고 발전해 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구미라는데 제가 이제 과거 삼성전자 다닐 때 봤을 때 공장을 계속 신설하고 늘리는데 지금 용인 화성 지역이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하물며 평택까지 내려오더라도 용수라든지 전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도 지역에서 참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서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구미에 저희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러 내려왔을 때 봤을 때 이 낙동강 수계는 너무 물이 풍부하고 또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자력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력 공급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전력 용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그런 산업인데 그런 기본적으로 공장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너무나 뭐 천의 그 위치라고 사실 그래 봤고 그것들이 구미가 가장 큰 이제 장점으로 어떤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저희가 수도권 위주로 있던 것들은 거긴 너무 찼기 때문에 계속 2030년, 40년 가더라도 아마도 사실은 의지는 갖고 있으되 더 펼치기가 쉽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실 구미와 평택, 화성 이런 이천 이런 구미 자체 거리가 실제로 2시간 이내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구미로서 지역적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나 아까 인프라와 함께 더불어서 키웠을 때는 확실한 그런 기업체들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받침만 해준다면은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런 다음 공장들을 지을 때는 어디로 갈 거냐 그것들이 바로 이쪽 구미가 안 되겠냐 하는 거고 구미는 또 과거부터 공무원들 분들이 이런 공단을 많이 운영해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번에도 더 새롭게 원팀을 구성해서 인허가까지 다 해주는 하는 그런 체제까지 지금 구축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장을 운영하고 만들고 했을 때 또 성장이 잘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좋은 인프라들의 부품 소재 기업들이 여기 이제 앞으로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다음 단계에는 아마도 팹들이나 수도권 위주로 팹들이 많이 져주고 있지만 구미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면 기회도 나중에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